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아파트 거래 역전 현상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활성화와 관련된 이 방안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쪽으로 많은 기대감이 또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치 있는 지역들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도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 짚어드릴 테니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있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인데 첫 번째는 중구 신당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들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당연히 있고요. 특히나 또 다양한 개발 호재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도 함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오프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리얼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 침체,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화되는 분위기죠.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서울의 민간 재개발 관심 많으시죠? 자, 뭐니 해도 집값이 잡히려면 이 도심부의 공급이 원활해져야 될 텐데요. 과연 앞으로 서울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기회 그리고 재테크 기회가 많아질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 속도 낸다라는 소식이죠.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기 앞서서 자, 간략하게 매주간 동향을 점검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자,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는 이 거래 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느 정도 상승률이 좀 조정이 되고 났을 때는 보합세로 진행될 것이다.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드디어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상승률이 0.10% 정도 내외 정도로 하는 전국의 아파트 상승률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이 추세는 아마도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박스권이 이제 좀 시작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의 상승률이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는 주간 상승률이 0.13%, 수도권이 0.14%, 그리고 강남 3구,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0, 강남 3구가 0.16, 그리고 경기도가 0.15, 그리고 지방이 0.12 정도로 전국의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0.10 기준으로 거의 이제는 박스권 안에 들어오는 분위기죠. 이 추세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부족.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지금의 추세는 집값이 잡혔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절대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서울권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 때문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여실히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 부족한데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자, 그런 가운데 올해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는 어떻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안전진단 통과가 제로다. 그러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공급이 거의 신규 공급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때문이다. 자, 현 정부 들어서 언제일까요? 바로 2018년 3월부터 재건축에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그만큼 재건축이 원활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이 거의 올스톱됐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실제로 서울의 경우는 올 한 해 아파트 중에 15개, 14개 정도, 14개의 아파트가 신청은 있었죠. 안전진단. 신청은 있었는데 그중에 안전진단 적정성 통과는 얼마나 됐을까요? 제로입니다.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서울 도심권의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제로다라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이윤을 보면은 적정성 검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정성 검토가 도입된 게 언제라고 했죠? 2018년 3월이니까 한 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도입된 이후에 통과 단지가 얼마나 될까요? 고작 4곳밖에 안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곳 정도나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막혔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공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집값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오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안전진단 기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라고 아우성이죠. 하지만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반대, 절대적으로 반대. 또 현 정부는 그런데 이제 남은 말기 일정이 한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서울권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선의 어떤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의 성격이 전혀 다르죠. 유력 후보자 한 분은 이런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서 도심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하고 또 유력 한 분은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있을 대선의 결과가 앞으로 서울의 집값 공급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 정부 남은 지금 말기 5개월 동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사실상은 재건축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요.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항목별로 그 가중치 변화를 보면은 지금의 공급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기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있고 박근혜 정부가 있고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는 4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구조 안전성, 두 번째는 주거 환경, 세 번째는 비용 편익, 네 번째는 설비 노후도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비중에 따라서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첫 번째 구조 안전성이죠. 그런데 구조 안전성이 현 정부에서는 어땠다 그랬죠? 더 강화가 됐다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 안정성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공급이 활성화될 수가 없었다. 자, 두 번째는 설비 노후도죠. 설비 노후도의 경우는 거의 어떤 정부라도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비용 편익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구조 안전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자, 노무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전체 100%라고 본다면 그중에 평가 항목 비중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구조 안전성이 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45%에서 정권 말기에는 무려 50%까지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조금 줄이게 되죠. 그 중요한 비중을 40% 정도 내려주고 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만큼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도심부의 공급을 유도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명박 정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공급이 활성화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습니까? 구조 안전성의 비중이 100% 중에
20%로 대폭 낮춰주죠. 그만큼 재건축을 활성화되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줬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 강남권의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공급이 활성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 중요한 구조 안정성을 50% 다시 반 정도 끌어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안전진단 통과된 아파트가 뭐 제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반면에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죠. 지금 오세훈 신속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압구정동이 먼저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뭐 압구정동이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바뀌게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압구정동 하면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텐데 뭐 전통적으로 부천인데요. 지금 여기가 압구정 지구가 되겠습니다. 압구정 지구는 1구역, 그리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3구역, 가장 세대수가 많은 3구역, 무려 가구 수가 4,065가구나 되는 3구역이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신청서에 접수를 먼저 들어갔죠. 그를 통해서 이어서 2구역, 4구역, 5구역까지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만큼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어떤 통합 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는 일단은 조성이 됐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가 돼줘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역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재건축은 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의 결과가 앞으로 서울 도심부의 공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면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일단은 출발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적용 기준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만큼 활성화되는 만큼 도심부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투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했죠. 권리산정 기준일 공모 공고일을 언제로 정했죠? 올해는 9월 23일로 정했다. 자, 곧 이제 발표가 선정이 되죠. 몇 개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까? 25개 곳을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올해도 남은 일수가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기로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아마 25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 선정되면은 어떻게 하죠? 자, 건축 허가 제한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선정된 구역의 경우는 이제 건축이 제한이 됩니다. 신축 건축이 한 2년간 제한이 되고,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뭐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수요자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하겠다. 거래 제한이 묶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의 어떤 가능성, 기대감은 굉장히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지금 그런 대표적인 지역으로 재건축 지역으로는 여의도 시범, 그리고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 2, 3차, 그리고 압구정 3구역, 구로, 우신 빌라 등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압구정 2구역, 5구역도, 그리고 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참여에 관심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또 참여하지 않을까 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은 어떨까요? 재개발의 경우도 이번에 공모 공고 1 동안 무려 24개 자치구에서 102곳이나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마도 빠르면은 다음 주에 25개 곳을 선정을 하게 될 거다. 그만큼 지금 아파트보다도
빌라에 관심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공급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 단위로 25개 곳, 25곳을 선정을 하게 되고 올해의 경우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25곳을 발표를 하게 된다. 선정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연평균 한 2만 6천 가구를 서울권에서 신규 공급을 할 목표를 잡고 있고 또 이 계획을 5년간 유지를 한다라고 하죠. 5년간 해마다 25곳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5년간 13만 가구를 서울 도심부에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들어서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기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서울 도심권의 민간 재개발을 통한 다세대 주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좋은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와 관련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부동산 자체적으로 시장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쪽 시장을 벌써부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략 제대로 세우셔서 시세 차익도 크게 한번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탄탄한 전략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아파트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은 도저히 못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드렸듯이 서울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를 통한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신규 아파트를 내가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는 형태로의 전략이 지금은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꼭 연락 주셔서 상담 잡으시고 보다 더 많은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02-6382-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재익 소장과 함께 여러분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처로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있죠. 먼저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가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의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더블 역세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하죠. 재개발, 재건축 역시나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곳인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에서 선정할 25개 곳은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했죠. 자, 오늘 소개할 지역은 올해 발표될 지역은 아닙니다. 내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지역이라고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중구의 신당동이 되겠고요. 위치는 2호선, 6호선 신당역 도보로 2분 거리 초역세권 거리고 그리고 전세를 놓을 경우에 실투자금이 약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요즘 서울권에 많이 오른 빌라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는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입지적인 장점 풍부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개발 이슈 역시 풍부한 데다가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은 신당동 바로 어디입니까?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만나는 이 중심부에 있는데 자,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죠? 바로 트라이앵글 구역에 들어와 있다. 자, 트라이앵글이 어떤 겁니까? 바로 GTX 노선이죠. 서울역을 관통하는 GTX A 노선, B 노선, 그리고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을 관통하는 GTX A, B, C 노선이 지나갈 지역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GTX가 개통된다라고 하면은 직주 근접 거리가 서울 도심부로부터 5분, 1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것이 큰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바로 신당동이 신당역 이 인접한 지역
바로 이 위치죠. 이 위치가 바로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지점인데다가 향후에 GTX가 개통이 된다라면 직주 근접 거리가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까지 거리가 한 5분, 10분으로 단축되고요. 그리고 여의도, 용산까지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강남권까지도 거의 한 10분, 15분 정도로 직주 근접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평가된 타이밍에 구입을 해서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위치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지나는 중심부에 있고요. 향후에 GTX A, B, C 노선이 개통된다면 유동인구가 더욱더 유입되기 때문에 이 주변부의 부동산 가격의 지가 상승, 임대가 상승, 그를 통한 매매가 상승, 시세 차익이 충분하고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주변부에는 이미 배후 지역에 90만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도 가능하고요. 그를 통한 시세 차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 이슈가 풍부한데요. 동대문 역세권, 역사, 문화, 공원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DDP가 이렇게 근사한 건축물로 개발이 됐고요. 그 외에도 주변부에 DDP와 연계된 개발로 신당동 패션거리 그리고 서울 경찰청 기동대 본부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미공병대 부지, 이 부지들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두 개발된다면 향후에 이 신당동 일대가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지금 시세는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에 예상 실투자금은 그 차액이 되겠죠.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지금처럼 다세대 주택 빌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못해도 아마 입지가 좋은 곳에는 전세를 놓을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투자금이 2억이 훌쩍 넘어가는 데 비하면 굉장히 투자금이 가벼운 지역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중구 신당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동대문 일대에 대형 상권이 또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발에 또 가시화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치 있는 투자처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죠. 서초입니다. 서초에 위치해 있는 1.5룸 주거용 오피스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곳의 시세는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정말 굉장히 살기 참 좋습니다.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자,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파트도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대출까지 막히면서 도저히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려운 시장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빌라가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다. 자, 오늘 소개하는 이 지역의 경우는 전세를 넣을 경우에 실투자금이 단 한 4천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는 지역에 서초동에 있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 수가 있겠고요. 자, 서초동이라고 하면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세는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로 형성되어서 전세를 놨을 때는 실투자금이 평균 한 4천 정도밖에 들지 않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당연히 서초동 하면은 높은 입지적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수의 주변부의 개발 이슈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의 소액 투자, 아까 얼마라고 했나요? 전세를 놓을 경우엔 4천밖에 투자가 안 되는 큰 매력이 있는 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위치를 보면은 바로 서초동이 이 위치에 있죠. 큰 장점은 바로 인접지의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 쫙 달라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부의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죠. 오늘 강의 중에도 나왔던 재건축 단지 지역인데 바로 압구정동 그리고 반포동
그리고 대치동, 도곡동과 가까이 있고 주변부에 개발 이슈도 풍부하죠. GTX C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 GTX A 노선은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이면 위례 신사선까지 착동에 들어갈 계획이고 이미 신분당선도 착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의 서초동과 강남권 일대의 부동산은 뭘 사다도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발 이슈가 풍부한데요. 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는 여러분들 소식은 많이 들으셨죠? 향후의 시간의 문제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그 지상부가 복합 개발이 된다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속도로 주변부에 서초동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실투자금이 4천밖에 안 된다면 시세 차익이 1억 이상 시간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롯데치성 부지가 63층 높이 초층 복합 개발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 복합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젊은 일자리 창출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 주변부의 1.5룸과 같은 소형 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매매가도 밀어 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한 4천만 원 투자했을 때 시세 차익은 강남권이나 서초권에서 아시죠? 가격 오르면은 억 단위로 올라가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역시 복합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일자리 창출이 풍부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남부터미널도 이렇게 근사하게 복합 개발될 예정이고요. 요약을 해본다면 서초동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세가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 전세를 넣을 경우에 실투자금이 굉장히 가벼운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면 가볍게 투자 내지는 빌라까지도 내 집 마련에 어려운 분들이 최초의 내 집 마련도 가능하겠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또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주 근접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1, 2인 가구 계속해서 또 커지고 있죠. 자, 그와 관련된 수요까지 여러분께서도 또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온에어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역시나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두
지역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마곡 산업단지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직장인 수요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요.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투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울 서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벨리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직주 근접 입지로 직장인 수요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곳이죠. 자, 금천구 시흥동에서 넓은 3룸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오피스텔 찾고 있는 분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참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맞춘, 여러분들의 수요에 맞춘 이 오피스텔 정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도 선점 투자 계획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황금노선 지나고 있는 곳이에요.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KRC 부동산 연구소의 김미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의 그 어떤 영향으로는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좋은 입지 여건과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가볼 지역은 서남권으로 서울시 서남권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서구 등촌동은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에 있는 초초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일자리 노선 중에 가장 핵심 노선 중에 하나이죠. 투룸 오피스텔로서 이제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있는 곳이고요. 아마 넓은 투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 시세는 4억 원에서부터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세를 놨을 때는 실투자 예상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그 서울 서남권의 그 대장주인 마곡지구의 어떤 후광 효과를 노리는 그런 곳이고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함께 교통 그리고 한강의 조망권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고요. 마곡지구의 업무단지 관련 어떤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및 CJ 공장 부지 개발을 통해서 서남권의 그 어떤 랜드마크로 개발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이곳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곳은 이유는요. 교통 편리하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직주 근처 굉장히 용이하죠. 뿐만 아니라 녹지까지 풍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도 전세를 활용 시에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입지적인 분위기부터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 어떻게 있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등촌동의 그 입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등촌동의 등촌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포공항과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가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강을 건너서는 마포, 상암, DMC까지 그리고 광화문, 종로까지 이어지고요. 또한 그 아래로서는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매우 높은 그런 어떤 지역인 등촌동입니다. 올림픽대로와 또는 강변북로와 그리고 남부순환로로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항 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심이나 또는 경기도권으로 해서 그 도로의 어떤 그 용이한 도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그 성산대교와 그리고 또는 가양대교의 교통 분산 목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 9월 달에 월드컵 대교 개통이 됐습니다. 또한 그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이제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 금천 IC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차도도 개통이 완료가 됐고요. 또한 신월 IC 그 신월 여의도 지하화 산업까지 올 4월 달에 함께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개통이 된 소식은 굉장히 이 지역의 어떤 교통망과 함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한강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꽤 가깝게 있죠. 마포라든가 또는 이제 등촌 일대에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떤 가치 상승은 꾸준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망이 정말로 참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지역으로든 이동하기 참 좋다라는 거 여러분께서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30, 40대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한 인차 수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를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산업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상업지가 계속해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호재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인데요. 마곡지구 하면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의 개발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 이용 복합 혁신 거점으로 조성 중이고요. 마곡지구에는 현재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견기업, 탄탄한 중견기업들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기업이 150여 개 정도 입주 예정에 있고 또한 근로자들도 이에 18만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기대가 가능한 그런 마곡지구가 되겠고요. 크기로서는 지하 7층과 지상 15층의 규모이고요. 코엑스의 2배 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4개 블록의 개발 부지만 82만 제곱미터 정도 건설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규모 개발 부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 사업이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는 업무 시설과 문화 시설 그리고 판매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서울 권역을 대표하는 대표 오피스인 강남이라든가 강화문 또는 여의도에는 이런 어떤 대표 오피스텔을 상징하는 그런 랜드마크들이 있었는데 서남권에서는 그런 랜드마크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으로서 서울에는 이제 4개가 랜드마크로 이제 세워질 예정으로서 향후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크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J 부지 개발인데요. 원래 애초부터는 CJ 부지 개발에 공동주택 건립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2019년도부터는 이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 부지에는 업무, 상업,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지금 개발 예정에 있고요. 아마 코엑스의 1.5배 정도 크기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총 3개의 블록으로서 2개의 블록은 지산 및 오피스가 되겠고요. 또는 1개 블록은 업무 및 상업시설로 이제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버티가 복합 쇼핑몰로 운영한다는 이제 계획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굉장히 안전성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와 함께 서울 서남권의 비즈니스 벨트로 지금 변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곡지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 시너지 효과가 함께 그런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서는 대장 홍대선입니다. 부천시 대장동에서 홍대를 연결하는 서부광역철도망인데요. 애초부터서는 원정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대까지 예상을 했으나 부천시 대장동까지 다시 변경을 하면서 대장 홍대선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서구 화곡동이나 강서구청 가양동을 지나갈 예정으로서 서울 서남부권의 어떤 교통 인프라가 이제 개선이 되고 확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DI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정부 예산이 이미 이제 투입이 됐죠. 한 달 만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027년
2028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마곡지구에 굉장히 그 풍부한 효과를, 그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등촌동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의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전까지도 여러분 잘 유의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 임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세 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자면요. 가격은 4억에서 4억 4천만 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는 3억 9천에서부터 4억 2천만 원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에는 2억 정도 됐던 이 어떤 가격들이 2배 이상 이제 많이 뛰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후광 효과에 비해서 더 이상 그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이렇게 또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향후 매매가, 임대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갖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역시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치 있는 지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천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넓은 3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이고요. 위치가 신안산선 그리고 신독산역 예정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바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 그 서남권이죠. 두 번째로 입지 좋은 곳 또한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있는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은 착공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인데요. 도보로 6분 정도 예정해 있고요. 넓은 3룸 오피스텔 구조입니다. 가격으로서는 이제 2억대죠. 2억 9천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또한 전세를 놓았을 때는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서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높은 거주도가 선호되는 지역이고요. 지밸리 등 대형 업무 단지에 대한 직주 근접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임차 수요도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금천구에는 또 수건 사업이자 3플러스 핵심 사업이 지금 다양한 개발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미래 가치에 함께 그 높은 미래 가치를 품는 그런 어떤 금천구 시흥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흥동도 다양한 개발 호재를 좀 누려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노후화된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될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부동산 주변 입지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시흥은 이제 굉장히 그 실시거가 많습니다. 저평가된 지역이다. 또는 이제 경기도 어느 여건, 어느 지역보다 좀 저렴한 지역이다. 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렇지만 시흥동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흥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현재 착공 중이고요. 또한 이제 2호선과 1호선 그리고 7호선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국가산업단지인 디지털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가 함께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부 간선도로 또는 남부순환도로 일본 고속국도를 통해서 그 외곽으로 나가기 상당히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또는 이제 성남 안양간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시외로 나가기 상당히 편리합니다. 여기에 또한 이제 두산 지하차도가 이제 신설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는 이제 더더욱더 교통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시흥동에 대한 어떤 그 집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남아 있는 곳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호재들을 입지 안에서도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교통 따라서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시세 차익까지 누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교통 호재 어떻게 누려볼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동안 이제 수건 사업 중에 첫 번째 수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안산선 개통인데요.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로입니다. 그동안 서쪽에 치우쳐져 있던 역들로 인해서 그 금천구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요. 중앙 중심을 거쳐서 그 예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석수역과 시흥 사거리, 신독산역 3개가 추가 예정에 있고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는 30분대로 지금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서울역이나 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죠. 여의도 또는 공동역까지 그 어떤 획기적으로 출퇴근이 상당히 단축이 될 것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대안전선 부지 개발인데요. 금천구청 바로 옆에 그 종합병원 부지가 이제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 18층과 지하 5층 규모로서 81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 그 시설과 함께 900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이 이제 예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남권과 금천구 의료 서비스 강화가 되겠고요. 또 일자리 창출 및 어떤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함께 역세권 활성화 등에 대해서 기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 복합 역사 그 사업인데요. 금천구의 관문과도 같은 구청역이 굉장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0년간의 딱지를 떼고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변에 그 역사 옆에 폐저 유지 부지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행복주택과 함께 23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설 예정으로서 금천구청역과 금천구청 주변 환경 개선이 상당히 이제 그 깨끗하고 굉장히 개선될 전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대안전선 부지와 개발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순항이 되면서 이 일대에 이제 집값에 대한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금천구의 공군부대 이제 이전 소식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도심 한복판에 있던 그 북측 가산 디지털 단지와 남측 금천구침 지역을 차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군부대가 이제 이전한다게 되면은 이 일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지고 달라지는 굉장히 큰 이슈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도 상당히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대 이전 후에 신성장 산업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겠고요. 또 지밸리와 연계한 서남권의 IT 융복합 거점으로 조성할 이제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그 수건 사업이 차질 없이 순항이 이제 된다고 하면은 그 도시 개발을 통해서 도시 공간의 변화 또는 도시 개발 예정 지역으로서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집가 상승이 여력이 남아 있는 어떤 이 금천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가 상승 크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미리미리 여러분께서도 투자 계획 잘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 있으시지요? 매매가 임대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또 만나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2억대죠. 3룸입니다. 2억대 남아 있고요. 2억 9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가격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2억 8천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그리고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2억 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금액이 작았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나중에 시세 차이도 상당히 크게 보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겠고요. 또한 이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는 역시나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십시오. 다만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